마이크론도 사실 문제감이 없었습니다. 25% 정도 목표 속도가 높아진 거죠. 실제로 좀 개발 상황에 진척이 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ISCC 2025라는 행사를 취재하기 위해 나와 있고요. ISCC는 인터내셔널 솔리드 스테이트 컨퍼런스에서 국제 반도체 학회입니다. 반도체 학회계의 올림픽 같은 최대 학회 중 하나예요. 석박사급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완전 학회입니다. 전체 세션이 200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목을 보고 알아볼 수 있는 게 한 10%? 너무 전문적인 학회고 현장 엔지니어 분들이 공부하러 오시는 데예요. 첫날에 삼성전자 DS 부문 CTO이신 송재혁 사장님이 키노트를 맡아서 진행을 해주셨어요. 메모리 관련된 세션 중에 하이닉스랑 삼성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죠. 새로운 것 중에서는 LPDDR5X, 현재 이제 이런 갤럭시 스마트폰에 쓰이고 있는 최신 모바일 디램이죠. 작년 4월에 삼성이 발표했던 최고 속도 LPDDR5X가 10.7기가비트 per second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당 10.7기가비트였는데 이번에 12.7기가비트짜리 제품을 공개를 하셨습니다. 아직 뭐 보도자료가 나오거나 대외적으로 이제 이 사실을 알리진 않았는데 개발이 완료됐다는 내용이 논문에 있었고, 그리고 조만간 시장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그러면 LPDDR5X는 사실 처음 나올 때 규정됐던 최고 속도를 돌파한 수준에 거의 가까운 상황이 됐고, LPDDR에서는 삼성이 원래 전통적으로 1등이죠. 핸드폰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기술 리더십을 갖고 있다는 그런 것들을 증명하는 그런 차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GDDR7, 최근에 뭐 젠슨 황이 CES에서 좀 말실수를 하시면서 삼성 하이닉스가 GDDR을 하는지도 젠슨 황이 모른다, 이런 충격적인 사건들이 있었는데 저도 그렇게 대답을 하실 줄 모르고 좋은 얘기 해주실 줄 알고 질문을 했던 거라 번외로 그랬습니다. 어쨌거나 GDDR 삼성이 그동안 잘 해왔고 이번 RTX 5090 제품에도 삼성께 쓰이는 걸로 알려져 있고 공식 입장이 나왔던 사안이고, 작년 10월에 삼성이 GDDR7 24기가비트에 42.5기가bps 속도를 지닌 GDDR7을 공개했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그 제품에 대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논문이 또 어제 소개가 됐어요. 발표 중에 HBM4E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아직 코드 나오지 않았지만 뭐 규격 제정은 끝난 상태고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올해 말이나 내년 초면 뭐 시장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4E는 그 다음 세대인데 보통 한 2년에 한 번씩 세대가 올라가니까 27년 또는 28년쯤에 출시가 될 제품이죠. 근데 삼성이 작년에 제가 연말에 발표들을 들러갔을 때는 4E에 대한 그 대역폭 목표치로 초당 2TB를 제시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발표에서는 2.5TB를 목표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25% 정도 목표 속도가 높아진 거죠. 아무 근거 없이 높게 잡진 않으니까 실제로 좀 개발 상황에 진척이 있다, 긍정적인 이제 성과들이 있다라고 보여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그러니까 LPDDR5X의 차세대 버전인 6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을 해주셨어요. 현재 제작 규격이 이제 프로토타입 정도는 나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조만간 이제 규격이 나오고 제품도 실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데이터 입출력 핀을 현재 8개에서 12개로 늘린다고 해요. 그 방법을 통해서 대역폭을 높인다는 그런 발상인데, 그렇게 높아지면 단순 계산으로는 속도가 50% 이상은 빨라지겠죠. 매번 세대가 높아질 때마다 전력 소모량이 줄긴 하지만 이번에는 더 줄이는 데 포인트를 더 중점을 두는 것 같아요. 울트라 로우 볼티지, 엄청 낮은 전압을 사용하는 것이 목표다 라는 설명을 해주셨어요. 사실 D램이 소모하는 전력이 생각보다 많아요. 칩 안에서 CPU, GPU 안에서 데이터가 오가는 것, 캐시 메모리, SRAM이랑 오가는 것이랑 얘네들이 D램으로 데이터를 꺼내서 오가는 것이, 이 안에서 오가는 거랑 이 밖에서 오가는 게 진짜 뭐 비교도 안 되게 전력 소모량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D램의 작동 속도랑 전력이 내려가는 것이 전체적인 기기의 전력 소모량을 줄이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고, 특히나 지금 온디바이스 AI가 보편화되면서 D램을 거쳐 데이터가 입출력이 돼야 하는 소요가 더 많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 소모량을 줄이기 위한 좀 사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괄적인 AI 시대의 D램과 스토리지와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면서 미래 기술 중 하나로 LLW라고 알려져 있는 LPW를 2028년까지 모바일 기기에서 이제 만나볼 수 있을 거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LLW는 Low Latency Wide I/O고 LPW는 Low Powered Wide I/O예요. LPDDR 자체가 Low Powered DDR D램이거든요. 이게 모바일용으로 이제 저전력으로 만든 제품이라 LP가 붙는 건데, 그것 때문에 호칭이 헷갈리니까 어떻게 호칭할지에 대한 합의 사항이 없어요. 컨셉 자체는 같습니다. 컨셉은 이제 Wide I/O라고 했잖아요. I/O는 입출력, in and out인데 인풋 아웃풋의 속도가 빨라지면 D램의 속도가 빨라지겠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빨라지면 전력 소모가 늘겠죠. 전력 소모랑 속도를 같이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전에는 그냥 공정 미세화로 이거를 좀 극복할 수 있었는데 거기도 좀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개별 IO의 속도를 낮춰요. 예를 들어서 얘가 10이면 5로 낮춰. 대신에 얘의 통로는 2배로 늘려. 그러면 전체 속도는 같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둘 다 잡는 방식을 택하는 거죠. 문제는 이제 통로를 더 많이 늘리면 그 공정이 좀 복잡해지고 만들기가 힘들어지잖아요. 저 높은 기술력이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미래에 이제 특히 온디바이스 AI나 전력 소모와 AI 반응성을 동시에 잡아야 할 니즈가 되게 큰, 이제 웨어러블 기기 아니면 엣지 AI 작동 자체가 되게 중요한 홈 어플리케이션들, 이런 기기들에 널리 쓰일 만한 그런 종류의 드림이 되겠습니다. 삼성은 사실 LLW, LPW를 계속 언급은 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출시 시기를 언급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28년까지 모바일 기기에 이제 넣겠다, 모바일 기기가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볼 때, 제품 개발 주기를 생각을 했을 때 핸드폰들이 보통 3년, 4년 전부터 개발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폰이나 또는 갤럭시나 이런 제품들, 28년에 나올 제품들에 이미 탑재 논의가 좀 되고 있다, 이런 추정이 가능한 그런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이 행사가 인텔이 좀 주도를 하던 행사예요. 근데 인텔이 워낙 아시다시피 CEO도 지금 없는 상태로 실적도 안 좋고 뭐 분할 매각이 된다느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좀 삼성이 키노트도 맡아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세션들을 진행을 해주셨는데, 반면 우리나라 회사 중에서는 삼성 외에는 하이닉스나 뭐 다른 회사들은 퓨리오사 AI 정도 외에는 딱히 등장이 없었어요. 사실 TSMC도 별로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마이크론도 사실 거의 세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삼성이 어쨌거나 지금 작년 그리고 재작년 그리고 올해 초까지 대외적으로 좀 안 좋은 얘기들도 많고, 여러 가지 기술 리더십을 메모리에서 놓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들이 많았는데, 이런 학회에서 좀 기술 리더십을 여전히 쥐고 있다는 점들 어필을 해주면서 실리콘밸리 한복판에서 세계 최고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삼성이 아직 기술력을 갖고 있다 라는 점들 어필하면서, 우리가 이런 좋은 제품도 있으니까 갖다 써줘라 라고 어필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죠. 유의미한 발표들 이어지면서 삼성이 기술 패권, 기술 리더십 다시 되찾아가고, 우리 내년에는 하이닉스도 그렇고 뭐 다른 우리나라 회사들도 좀 더 많은 발표들 가지면서 세계에서 한국이 그래도 메모리 강국임을 좀 어필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